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뉴스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처음으로 중공이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4월 18일에는 중국 기업 3곳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러우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중공을 향해 가장 강경하고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사례로 중우 관계가 전례 없는 긴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번 전쟁에서 중공의 역할이 다시 한번 국제 여론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 발언은 4월 17일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여러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포탄과 화약 등 군사용 물자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의 무기 제조 활동에도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 측이 보다 강력한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가 진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공 당국은 줄곧 러우 전쟁에 대해 중립을 유지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어떤 교전국에도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은 중공이 제3국을 통한 환적, 위장기업, 군민융합 등의 방식으로 러시아 측에 군용 물자나 군민 양용 기술을 제공해왔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록 중공 당국이 직접 무기를 공급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관련 기업들의 동향은 줄곧 국제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젤렌스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제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래식탄두 또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미 러시아군에 의해 우크라이나 목표물 공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러시아군은 다시 한번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 하르키우를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젤렌스키가 현재 수백 명의 중국 국적자가 러우 전쟁터에 나타나 러시아군을 도와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중에는 포로로 붙잡힌 2명의 중국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안드리 시비아는 이미 중공 주우크라이나 외교관을 공식 소환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임검은 4월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젤렌스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중공 측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입장은 줄곧 일관되고 명확하며 전쟁 중단과 휴전, 평화 권유 및 대화 촉진에 힘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공은 어떤 교전국에도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의 이러한 선긋기 성명은 곧바로 러시아 관영 언론의 보도로 인해 정면으로 반박당했습니다. 4월 18일 러시아 관영 언론사인 러시아 통신사는 자사 웨이보 계정을 통해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각종 전자산업 제품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며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이날 고정밀 무기와 무인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집단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은 중국 측이 대외적으로 강조해온 중립 입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통신사는 또한 막 종료된 제27회 전자박람회에서 중국 안휘성의 화우전자 과기유항공사가 러시아로의 전자제품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박람회 주최 측 역시 중국 기업은 줄곧 이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전시회의 장기 협력 파트너였다고 언급하며 올해 참가한 중국 기업 수가 이미 2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 이후 중국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다수의 중국 누리꾼들이 미박에서 러시아 매체의 의도를 의심하며 러시아가 고의로 중국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거야말로 중국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굽는 거 아니냐, 이득은 챙기고 뒤에서는 헐뜯네, 러시아 매체는 꿍꿍기가 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러시아의 이런 행보가 서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며 중러 동맹 관계를 부각시켜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공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 줄곧 이중적인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공 고위층과 러시아 측이 계속해서 고위급 회담을 열며 중러 협력은 한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에너지 기술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중립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면적 전략은 지난 2년 동안 겉으로는 그럭저럭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러 간의 군사 무역 연결이 점점 명확해짐에 따라 중공의 입장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미 2023년부터 러시아 언론은 민감한 시점에 중국 기업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세부 사항을 폭로하는 보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중공의 최고 지도자 습근평이 프랑스를 방문하기 직전의 시점에 러시아 관영 매체인 러시아 통신사는 중국의 한 드론 제조업체가 러시아에 생산 라인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주로 러우 전쟁의 전선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가장 난처한 시점에 중공의 민감한 정보를 폭로하는 러시아 측의 방식은 러시아가 중공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젤렌스키의 공개적인 지적과 제재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중공은 더욱 큰 외교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은 중공이 러우 전쟁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계속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이번 우크라이나의 입장 표명은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더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만약 우크라이나 정부가 젤렌스키의 말처럼 더 많은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여 중공 기업이 러시아 군사 생산과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이는 중공의 국제적 신뢰에 전례 없는 타격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제재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가 촉발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파장은 중공이 러시아를 돕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색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공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진실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며 바보인 척할 수는 있어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공은 국제 무대에서 또 한 번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다가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중공의 뒤통수를 친 것은 다름 아닌 한때 자기 쪽으로 포섭하려 했던 바로 그 우크라이나라는 사실입니다. 젤렌스키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세 곳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시했고 며칠 안에 더 많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돌 하나 던져 물에 파문 일으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녹음기, 장부, 현행범 명단까지 증거들을 들고 초인종을 누르는 수준입니다. 중공이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공은 줄곧 세계 각국을 끌어들이려 애써왔고 미국에 맞서 함께하자는 시나리오를 펼쳐왔습니다. 중공은 처음엔 동남아에 가서 로비를 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또 태국에도 접근하면서 함께 인프라를 건설하자, 같이 돈 벌자는 식으로 당근을 내세웠습니다. 실은 중공이 말하는 윈윈 전략은 중공이 혼자서 2번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중공에 가하는 관세 전쟁에 맞서 싸울 동맹국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동남아에서 펼친 이 전략이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유엔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연합을 꾸리거나 말하자면 반미 친구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공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우크라이나조차 이제는 그것의 본 모습을 간파했고 오히려 중공을 제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중공의 히든카드가 현장에서 까발려진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제재 폭풍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지금 서서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나고 국제사회가 중공의 전쟁 책임을 본격적으로 추궁하게 되면 중공이 직면할 상황은 단순히 종이로 불을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의 청산과 고립이라는 냉혹한 현실일 것입니다.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지 않나요? 이번 우크라이나의 행보는 말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신의 한 수처럼 날아온 지원 사격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중 대결은 결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중공은 실제로 몰래 전쟁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고율 관세라는 강수를 꺼내 중공을 두드려 패고 있는 것은 아주 옳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위가 약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중공은 지금 이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경제를 조작하고 기술을 훔치고 이제는 전쟁까지 지원하며 민주 국가들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미국 의회, 군, 정보기관까지 모두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고 유럽 역시 더는 모른 척하거나 잠든 척할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공의 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중공은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 고립무원의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대놓고 중공을 물귀신처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 언론의 움직임 눈치채셨나요? 젤렌스키가 군사 지원을 공개 비판하자마자 러시아 관영 언론은 곧바로 SNS에 중국이 러시아에 전자장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글을 올렸고 심지어 중국 기업 명단까지 자랑스럽게 나열했습니다. 중공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단 한마디로 중공을 단두대로 밀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는 중공을 완전히 하수인으로 보고 있으며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원래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중립 외교를 하려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직접 입을 열어 중공이 러시아의 군사적 배경이라는 걸 밝혔다면 이제는 지원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공은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유럽 정치인이 중공과 거래를 지속할까요? 지금 같은 세상에 침략자와 손잡았다간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역시 곧 중공 기업에 대해 일련의 제재와 대응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이제 누구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금 미국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느라 바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이미 누가 진짜 믿을 만한 파트너인지 다 간파했습니다. 친구 모임은커녕 지금 중공 손 안에는 쓸만한 카드 한 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중공 스스로 아직도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공 외교부는 늘 그렇듯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 우리는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 우리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번 일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제재 조치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이건 해외 언론의 분석 칼럼이 아닙니다. 이제 와서 중공은 또 해외 세력이 여론을 조작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CIA의 배우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명확합니다. 중공은 양쪽에서 이득을 보려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유엔에서 착한 척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스스로를 국제고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이번 폭로는 아주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중공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을 정통으로 겨냥해 그 위선을 완전히 드러내버렸습니다. 중국 속담에 사람의 낯짝이 두꺼우면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도 무서워하는 중공을 트럼프는 두드려 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특히 트럼프 진영에 있어서는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 보따리입니다. 누가 감히 중공이 피해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그런 말은 누구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진실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시간을 끌고 감추려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시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트럼프의 주장을 더욱 힘있게 만들고 세계 각국의 경계심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중공의 국제 외교 로비전은 이미 전면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중공은 외톨이가 되어 혼자 동무대를 벌이고 있지만 그 무대에 박수를 보내줄 관객은 이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